자, 오늘 명제 끝냅니다. 좀 많지? 뭐야? 자, 유형 16번. 자, 증명 방법이 이제 유형 16이랑 유형 17 두 개 나오는데 유형 16은 대우법이고요. 유형 17은 귀율법입니다. 자, 대우법은 뭐였죠? 우리 대우 왜 배운다 그랬지? 대우를 배우는 이유. 그렇긴 한데 굳이 뒤집어서 보일 필요 없잖아. 그냥 분명자 참인 걸 보여주면 되지. 왜 뒤집을까? 우리가 증명할 때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 아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리고 어떤은 좀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모든 또는 그리고 아니라는 이다로 바뀌죠. 얘네들은 증명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대우법은 언제 쓰는 거야? 우리가 증명하는 게 불편한데 부정 대우를 했을 때 증명이 편해지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좀 이따 예시를 보여줄 거고요. 자, 귀르법 보겠습니다. 귀르법은요. 귀자가 뭐랬죠? 아니겠죠? 귀자가 뭐예요? 돌아갈 귀자입니다. 유자는요. 그르칠 유자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라는 게 귀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고통받는 지우. 자, 우리 지우가 남자라는 지우가 있는데 지우가 남자인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처음 가정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합니다. 지우는 남자가 아니다. 지우는 여자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얘를 막 증명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3이고 지우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실의 모순이 생기죠. 가정의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자라는 가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남자가 맞구나라고 증명하는 게 귀율법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이걸로 보여줄 거예요. 실수해서 보겠습니다. 자, 증명해볼게요. 어떻게 시작한다고?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야, 루트3, 너 무리수 아니지? 너 유리수지? 자, 유리수의 정의는 뭐죠? 성질 가져오면 돼. 성질 가져오면 증명을 따로 해줘야 되거든? 정의는 증명 안 합니다. 왜? 정의는 뭐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을 증명 어떻게 해? 이거 왜 책이야? 증명 어떻게 해? 책인 이유 뭐야? 없잖아. 그냥 책이라고 정의했죠. 약속했죠. 정의는 약속할 거기 때문에 증명을 안 해요. 막 쓸 수 있습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에이씨 놈들아. 유자가 있을 유자 리가요. 비율의 리입니다. 비율. 비. 우리 그 야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타율 어떻게 표현해요? 0.342 있어. 3할, 4푼, 1이 이렇게 얘기하죠. 2, 비율의 뜻입니다. 비율이 있는 수다. 그래서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면 루트 3도 분수로 표현 가능하겠네. 그 루트 3을 우리가 P분의 Q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하분수로 쓰고 싶어서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여 지역에서는 증명 서술형이 나온 적은 없는데요. 서울 쪽에서는 증명 서술이 나와요. 실제로. 이 문제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애들 이거 안 써가지고 1점씩 감점 당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조건들 안 써가지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P를 넘겨주고 루트 싫으니까 제곱하고 더워 씨.
에어컨이 어제 고장나가지고 내가 에어컨 안 켜고 이거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3이 있으니까 3p 제곱은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랑 얘랑 같다 했으니까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겠죠? 근데 배수 성질 중에요. 제곱이 3의 배수면 제곱하기 전에 것도 3의 배수라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의야 성질이야? 이건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려면 증명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요. 학교에서도 아마 이걸로 예시를 드릴 거거든요. 루트 3, 루트 2 뭐 루트는 달라지겠지만 이 예시로 설명을 할 거야. 선생님이 증명을 하는데 여기 새끼 증명을 안 하면 여러분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새끼 증명을 하면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잘 들어서 나는 그냥 할게요. 자, 이거 증명할 건데 제곱인 걸 제곱 아닌 걸로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때? 제곱이 아닌 거에서 제곱인 걸로 가죠. 그럼 편하죠. 여기서 뭐 쓰는 거야? 대우법을 쓰겠습니다. 이거 증명 좀 불편해. 그러니까 Q가 3의 배수가 아니면 Q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로 대신 증명하다. 물론 아니다가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거꾸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거든요. 자, 자연수를 3을 기준으로 쪼개면요. 모든 자연수를 3을 기준으로 쪼개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친구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들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는 제외하고 이 두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Q는 3K 플러스 1일 때가 있을 거고 Q는 3K 플러스 2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정말 제곱해봤을 때 3의 배수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럼 제곱하죠? 9K 제곱 6K 플러스 1 3으로 묶어보면 3K 제곱과 2K로 묶이는데 1은 묶이지 않죠. 아, 3의 배수가 아니네. 자, 이것도 제곱하면 9K 제곱에 12K 더하기 4고요. 또 3으로 묶으면 3K 제곱 4K 더하기 1로 묶이는데 1이 남거든요.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네요. 증명 끝났네. 이게 대우법이에요. 이게 참이니까 이것도 뭐다? 참이다. 자,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럼 3의 배수, Q가 3의 배수니까 우리는 Q를 3M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M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슬쩍 집어넣으면 3P 제곱은 9M 제곱이 될 거고 P 제곱은 3M 제곱이 됩니다. 근데 또 3을 가지고 있으니까 3M 제곱은 3의 배수야. 그럼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겠죠? 그럼 P 제곱도 3의 배수고 아까 증명했던 걸 이용하면 P도 3의 배수겠죠. 그러면 P가 3의 배수니까 P를 내가 EN이라고 표현 가능하죠. 미안해요. 3N이죠. 근데 내가 처음에 PQ는 뭐랬죠? 서로 얘기했는데 P가 3을 가지고 있고 Q도 3을 가지고 있으니까 PQ가 서로서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가정이 잘못되었구나. 루트 3은 무리수가 맞구나 라고 증명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서술형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지만 이 예시만큼은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끔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거야. 근데 한 가지 정도는 서술형 쓸 수 있게끔 공부해놓자고요.
그리고 이 두 문제는 여기 지역에는 무조건 빈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87, 188, 189 쪽을 보시면 다 빈칸으로 나와 있죠? 근데 빈칸 문제가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영어 빈칸도 여러분 영어 빈칸 어떻게 풀어? 처음부터 쫙 다 있니?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빈칸 앞뒤에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갈 걸 찾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처음부터 쫙 있는 것도 괜찮지만 바로 앞뒤의 관계를 보면 답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아, 더워. 그렇지. 이럴 때 나에게 선풍 껴있지. 아, 선풍기 기사 내일 온대. 자, 봅시다. 우리 명제 왜 배웠죠? 뭐 하려고 명제 배우죠? 명제 가지고 뭐 하려고 명제 배워? 그치, 참거짓 판단하려고 배우죠. 여기는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한 뒤에 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화살표가 하나짜리랑 화살표가 두 개짜리는 살짝 다르거든요. 한 개짜리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를 한 개짜리로 표현하고요. 두 개짜리 화살표는 참인 게 증명이 된 명제를 두 개로 씁니다. 자, 이렇게 참인 걸 증명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걸 부르고 싶은데 호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빠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데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호칭이 다른 건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이다. P이기 위한 Q는 무슨 조건이야. 이게 네 가지의 호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외우랬죠? 기억나? 방학 때? 안 나? 그 약간 있어. 네, 이거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자, 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주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 의미. 주어가 주면의 주였죠. 그래서 주어가 주면 충분이고 주어가 받으면 필요다. 자, 여기서 주어 누구니? 은은이가 얘가 주어죠. 자, 주어가 P거든요. P가 화살표 주고 있어, 받고 있어? 주고 있으니까 뭐다? 충분. 충분. 주어가 Q죠. Q는 주고 있어, 받고 있어? 받고 있으니까 필요. 이렇게. 자, 근데 암기하는 거 말고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져 있냐면 얘기했었죠? 이것도 시중에 어떤 책을 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약속이니까, 정의니까. 근데 정의를 굳이 분석해 봤더니 자, 얘가 참으려면 대문자 P랑 대문자 Q 중에서 대문자 Q가 더 커야죠? 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국어입니다. 자, P가 누가 되고 싶대? Q. 자, 지금 P가 Q가 되고 싶대. 근데 이미 자격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지금 P는 P 자체가 이미 누구 안에 들어있어? Q 안에 들어있죠. P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Q가 되기 위해서 이미 너는 충분해 이런 뜻이라고. 넌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Q가요 P가 되고 싶대. 근데 안쪽에 있는 Q는 P가 되겠지만
바깥쪽에 있는 Q는 P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P가 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사를 하거나 뭐 해외로 가거나 막 가야 돼. 그러니까 Q가 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자격이 충분한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하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외워서 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충각필 외워주시고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건 얘를 보고 이걸 찾는 것보다 얘네를 보고 화살표를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해볼까? 자, 이거 보지 말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Q를 앞에 써야 돼요? P를 앞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는 앞에 적고 하나는 뒤에 적으시면 돼요. 자, 주어가 누구야? Q죠. 그럼 충분이네. Q가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 돼. 그럼 나는 Q를 먼저 썼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Q를 나중에 썼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 주어만 잘 챙기시면 우리 화살표 방향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솔직히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한 가지 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즉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아까 화살표 주고받는 건 뭐였지? 같을 때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힘들어. 자, 그래서 유형 18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문제인데 역시 유형 18번 별표 좀 치시고요. 별표 3개 쳐. 유형 19도 별표 3개 쳐. 다시 얘기하면 명제는 개념은 쉽다. 근데 개념이 쉬운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다. 이유는 업보야. 업보. 본인들이 그동안 수학 공부를 얼만큼 해왔는지에 대한 업보. 이건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뭐 해야 돼? 업보를 받아야 돼. 그럼 내가 그동안 공부를 대충 했으면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내가 공부를 잘 해왔으면 지금 보상을 받는 거고. 자, 한 문제 보겠습니다. 1092 보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은 맞지만 필요는 아니게 해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니까 P가 화살표를 줘야겠죠? 근데 필요는 아니니까 받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대문자 P랑 대문자 Q를 비교할 때 Q가 부분집합이 P가 Q의 부분집합은 돼야겠지만 같지는 말아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그럼 1번부터 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질 거야. 와, 내용 자체는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찾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울걸? 근데 자,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있는데 앞에가 더 큰 조건이에요? 뒤에가 더 큰 조건이에요? 이걸 못해요. P가 더 커요? Q가 더 커요? 아니면 같아요? 아니면 관계가 없어요? P가 더 큽니다.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거는 쉬워. 해. 명제 할만하네 하다가 문제를 딱 만난 순간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 얘는 뭐 정리할 거 없잖아. 얘를 정리해 봅시다. 얘는 언제 같아요? X랑 Y가 같으면 이거 돼, 안 돼? 되죠, 당연히. 같은 거에 같은 거 곱하면 같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 있거든. X랑 Y가 달라도 Z가 0이 돼버리면 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있지만 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들어있죠.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큰 집합이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한다.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 숙제를 할 때 분명히 많이 틀릴 거야. 나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앞에가 더 크고 나는 앞이 더 크다 생각했는데 뒤가 더 크고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닐 거야. 그런 잘못된 개념들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내가 못 잡아준다니까? 너무 많아. 나는 설명해줬을 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겠지만 이 많은 문제를 내가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기말고사 난리 날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함수를 잘하겠어요? 아니죠? 이번엔 비빌 언덕이 없어. 집합도 없죠? 집합 쉬운 집합도 없죠? 집합이 쉬워도 할 수 있겠지만 집합 쉬운 거거든요? 비빌 집합도 없어. 평면좌표, 직선 이 쉬운 것도 없어. 이번에는 명제도 어렵고요. 함수도 어렵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빨리빨리 잡아나가기 시작하셔야겠죠. 이거 아무튼 틀렸습니다. 2번. 아무튼 여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설명하는데. 자, 2번은 쉽다. 자, 이거 언제 같아? x랑 y랑 같으면 같지만 x랑 y랑 반대 부호여도 괜찮죠? 근데 이것도 어때? x랑 y랑 같을 때랑 x랑 y랑 반대 부호일 때도 같죠? 얘는 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3번. 그럼 바로 풀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오른쪽은 0부터 2까지. 너무 쉽죠? 당연히 어디가 더 커? 앞이 더 넓은 범위겠죠. 틀렸고요. 4번. xy는 유리수.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건데 기억할까 모르겠다? 자, 앞이 더 큰 내용이에요? 뒤가 더 큰 내용이에요? 뒤가 더 크죠? 왜? 얘는 뭐 정리할 거 없잖아? 이거 정리해보자. xy가 언제 유리수가 돼? 당연히 둘 다? 유리수면 곱해도 유리수겠지. 이거 말고 또 있어? 또 있죠. 무리수끼리 곱해서 유리수 되는 거. 누구 있어? 예를 들어. 루트 2랑 2루트 2 곱하면 뭐 돼요? 4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죠? 그러니까 뒤가 더 크죠? 그리고 같아요? 더 있으니 같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맞죠? 답이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언제 해보겠냐고. 그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야. 자, 5번. 12의 약수. 6의 약수. 이것도 야 진짜 잘 읽어라. 우리가 집합에서 배수 집합 나왔죠. 약수라 써있는데 이거 배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글씨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자, 12의 약수, 6의 약수 누가 더 커요? 큰 집합이야? 12의 약수가 더 큰 집합이죠. 만약 배수면 12의 배수,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가 더 크고 같지 않으니까 답이 맞겠죠? 잘 읽어라. 이번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정답식인데 시험지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저예요? 근데 OMR에는 이렇게 적었대요. 왜? 이거 1과 7이 겹쳐가지고 지가 쓸 때 이 17을 7로 써가지고 사정이 깎였어요. 그래서 1등급인데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정 때문에. 안 말해줘. 일반은 아닌데. 비번인가 봐. 1학년이요? 그러니까 아니, 걔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좀 글씨 좀 예쁘게 쓰세요. 개발 쓰지 말고 진짜. 물론 시험장에서 급한 건 나도 아는데 글씨 예쁘게 쓴다고 해서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길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쁘게 좀 쓰시고. 자, 오른쪽 유형 19번 보시면은 얘는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유형 19의 네모 칸을 좀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이 두 조건 같아요, 달라요, 앞이 커요, 뒤가 커요, 몰라요? 같아요, 달라요, 앞이 커요, 뒤가 커요, 몰라요? 같아요. 앞이 더 큽니다. 아, 생각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어때야 돼? 둘 다 0이 돼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이 아이랑 이 같은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앞에 게 더 큰 거죠. 뒤에 거랑 똑같은 게 있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 B가 실수예요 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어때?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이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잘 읽으라고. 딱 보자마자 신나가지고 아 0 이러지 말고 아 실수 조건이 있나? 확인해보고 없으면 앞에가 더 크고 있으면 둘이 같구나. 정확하게 공부하시라고. 와서 꼭 물어본다. 선생님 어디는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하고 어디는 여기가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답이에요? 조건을 잘 읽어보라. 이거 비슷한 건 더 있죠. 뭐? A 더하기 루트 B가 3 더하기 루트 2면 A가 3이고 B는 2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누구 있어? 물론 진짜 A가 3이고 B가 2면 같죠? 근데 누가 있어? A가 루트 2고 B가 9면요.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A랑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참인 거고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이것도 조건이 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는 대표적인 친구예요. 같은 친구죠, 얘랑. 저렇게 잘 기억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35분이야. 어떡해.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자, 절대값끼리 더해서 0 되려면 누구 A랑 B가 뭐가 돼야 돼? 네, A랑 B랑 모두 0이 돼야 돼서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얘는 조건과 상관없이 같아요. 3번 A 더하기 BI가 0이면 A랑 B가 0이다. 맞아요? 이거 둘이 같아요? 다르죠? 왜? 다르면 꼭 발레 찾는 습관. 발레 뭐 있어? 2랑 2i는 0 되죠? 그러니까 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 이것도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둘이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4번으로 설명할게. 자,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우리 근해 공식이라 알고 있지만 중학교 때를 잘 떠올려 보면 근해 공식도 어디에서 나온 공식이냐면 완전 제곱식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각각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0이어야겠고 얘가 0이려면 B가 0이니까 A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A, B는 0이랑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보겠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아니네. 절대값 A 더하기 B랑 절대값 A 빼기 B랑 우리 이거 1학기 때 썼는데 중간고사 때. 자, 절대값이 같으려면 알맹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죠. 또 알맹이가
반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지워지면서 2B가 0 돼서 B가 0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오히려 B가 지워지면서 A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A, B는 0이다. 얘는 언제? A가 0이거나 B가 0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은 실제로 같은 조건이다라는 게 괄호 2번이고요. 자, 괄호 3번은요. 자, 얘는요. 힘들어.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을 하면 정말 같을까? 네, 같아요. 같은 것끼리 제곱하면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과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같다라고 쓸 수 있는데, 자, 반대로 얘가 같으면 얘도 같을까요? 제곱한 게 같다 해서 제곱하기 전 것도 같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반대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반대부가 안 나와. 왜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플러스고 이 친구도 플러스여서 뿔 많은 맞뿔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겁니다. 자, 절대값 제곱하면은 절대값 A 제곱, 이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 자,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 지워질 거고 B제곱 지워질 거고 2 사라질 거고, 절대값은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곱하기가. 그래서 얘가 절대값 AB가 됩니다. 자, AB가 언제 요식 만족하죠? 일대라고 하지 말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언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넘어가시죠. 여기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유형 20번부터 이제 쉬워? 자, 유형 20번, 21, 22는 이제 다 우리가 그냥 충분 필요라는 말 자체를 화살표로 바꿔서 풀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근데 1100 좀 하나 봅시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또 여러분들이 못해요. 왜 집합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가지고. 에이, 선생님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대표 문제를 못 풀겠어요 하겠지? 볼까?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방금 한 내용과 똑같네요. 이거 찾으라는 뜻이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이거 기억이네요. 왼쪽은 그냥 똑같네. A는 B, 여기도 A는 B, 여기도 A는 B. 자, 오른쪽이 좀 다르죠? A 교시, B 교시, A 합시, B 합시, A 차시, B 차시. 자, 보자. 얘는 정리할 거 없잖아. 이거 정리할 수 있겠어? 이식 만족하려면 A랑 B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니? 요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까 풀었던 문제도 비슷해요? 당연히 이게 교시, 합시, 차시니까 당연히 A랑 B랑 같으면 이식 만족하겠니? 안 만족하겠니? 만족하겠지. 근데 이거 외에 더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외에 더 있어요? 기억부터 볼까? 이거 A랑 B랑 다르면서 이식을 만족하는 거 있습니까? 있죠. C가 어떤 모습이면? C가 예를 들어 공집합이면 어때요? 얘 둘이 하면 뭐래? 공집합 나오죠. 이거 둘이 해도 뭐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오죠. A랑 B가 같든 말든 상관? 없죠. 그러니까 뒤에가 더 큰 거 맞죠. 이것도
A랑 B랑 다른 경우 있어요? 네, C가 누구면? U면 이거 두 개 합치면 U죠. 이거 두 개 합쳐도 U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 되네요. 얘는요? 이것도 A랑 B랑 다른 경우 있어요? 네. C가 역시 이 친구도 U면 빼면 공집합 빼면 공집합이니까 같죠. 이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답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명제가 개념은 진짜 쉬워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얼만큼 깊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식만 외워서 풀고 그냥 풀이 방법만 외워서 푼 친구들은 명제가 지옥이에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힘들 거야. 근데 그걸 못하면은 기말고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할 거 없죠? 물론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겠지만 지금 수학 말고 다른 거 집중할 과목 없어요. 솔직히 영어를 지금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안 나왔는데? 국어를 할 거예요? 아니지. 지금 집중할 건 수학과 과학밖에 없어요. 왜? 수학과 과학은 시험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지금 명제 안 잡으시면 나중에 못 잡아요. 나중에 영어 공부해야 되고 국어 공부할 때 언제 이거 명제 하나씩 공부하면서 적고 있을 거야.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명제를 다 할 건데 오늘까지 명제 끝낼 건데 공부 많이 하셔. 이번 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수학 공부. 딴 말 하시면 없죠? 자, 그 다음에 21, 22는요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명제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집합 문제라고 보면 돼요. 빠르게 한 문제만 할게요. 자, 1104 P가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제 바로 쓸게 이제. 그럼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니까 P가 Q 여집합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보고 기억, 니은 1, 2, 3, 4, 5 맞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냥 집합 문제예요. 넘어가. 자, 유형 22도 1110으로 보면 집합이 다 어렵진 않아.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할 때 집중하시고 힐링할 때 힐링하고. 자, 기억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P가 R의 부분 집합이니 물어보는 거야. 자, P가 R의 부분 집합이야? 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니은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니 물어보는 겁니다.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반대죠. 틀렸고요. 틱은 나 P는 나 R은 나 P이기 위한 R은 나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난 보기 싫죠? 배우자. P면 R이다. P가 R의 부분 집합이니 P가 R의 부분 집합 맞죠? 기억 지금 문제. 그래서 명제를 가장한 집합 문제입니다. 자, 유형 23, 24 역시 앞에 명제에서 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또 안 하고 넘어가긴 조금 애매하니까 부등식에서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1124로 볼게요. 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냥 화살표를 뭘로 줬을 뿐이야. 충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죠. 똑같은 문제라고. 자, 근데 우리 이거 크다 싫은데? 부정이 돼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로 바뀌니까 예쁘죠? 나 P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1부터 3까지가 P의 여집합인데 얘가 Q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얘가 바깥쪽에 이렇게 펼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A가 3보다 크단데 등호 둘 다 있으니까 같아도 괜찮다.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유형 25, 26도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27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막 넘기는 거 아니야? 어제도 막 넘겼어요? 여기 그냥 앞에 했던 문제 똑같아가지고. 자, 11, 3, 4로 보겠습니다. 자, 수지가 있고요. 송이가 있고요. 민준이가 있는데요. 얘네가 서울, 부산, 광주. 서울, 부산, 광주에 한 사람씩 살고 있대요. 서로 다른 도시니까 겹치면 안 된대. 자, 읽어볼까? 나는 서울에 살아. 나는 서울에 안 살아. 나는 광주에 안 살아. 자, 근데 문제에서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참을 얘기하고 있대. 어떻게 할까? 누가 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다 하라고요. 수지가 참말을 할 때, 송이가 참말을 할 때, 민준이가 참말을 할 때를 다 해보셔야 돼. 귀찮아, 문제가 좀. 해볼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서울, 부산, 광주가 있는데, 자, 수지는 서울에 사는 게 맞는 말이래. 그럼 서울에 누가 사는 거야? 수지가 사는 거죠. 근데 나는 서울에 안 사는 게 틀렸대. 그럼 서울에 사는 거잖아. 그러면 송이도 서울 사는 거네? 말이 돼, 안 돼? 타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나는 서울에 사는 게 거짓이래. 안 산대. 그럼 얘는 부산이나 광주 중에 하나 살겠죠? 수지가 부산이나 광주 중에 하나 살 거예요. 송이가 나는 서울에 안 사는 게 맞대요. 그러면 송이도 부산 아니면 광주에 살겠죠. 근데 민준이가 나는 광주에 안 사는 게 틀렸대요. 그럼 이게 광주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서울에 누가 살아? 없으니까 틀렸죠. 네. 자, 나는 서울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역시 수지는 부산이나 광주 중에 살고 있을 거고, 송이가 나는 서울에 살지 않는 게 틀렸어. 서울에 살고 있는 거지. 송이는 확정이네. 얘는 확정. 자, 민준이는 나는 광주에 살지 않은 게 맞아. 광주 안 살아. 그럼 어디 살겠어? 부산 살겠죠. 그럼 민준이가 부산 살 거니까 수지는 어디로 가야 돼? 광주로 가야겠죠.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유형 16번부터였죠. 자, 숙제는 199쪽까지 하겠습니다. 1등을 뺄게요. 자, 다시 하지만 내 얘기 명심해. 이번 주에 명제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함수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어려울 수 있겠지. 어렵겠지? 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지금 명제 잘 안 잡아놓으시면 다시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주말까지는 명제 좀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네. 좀 게임 같은 거 내려놓으시고 친구 약속 같은 거 좀 미루시고 이번 주는 명제 좀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명제 시험 볼 겁니다. 자, 네. 자, 늦게 온 사람들 내가 숙제 검사 못했는데 숙제 다 못하신 분들 양심껏 나가서 숙제 하고 옵니다. 숙제를 했는데 못해요. 마지막 반티야.